자, 공문서 위조 변조죄입니다. 자, 위조 변조죄의 개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차이가 있다면 공문서냐, 사문서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225조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공무소의 문서 도화를 위조 변조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 주체는 제한이 없죠.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판결 유지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그 공무원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빨간색으로 보조 직무 종사자입니다. 보조 동그라미. 주체는 제한이 없다 했어요. 자, 가로 2번도 호적개장 동그라미. 자, 어떻게 했나요? 작성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결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밑줄 그시고 밑에 결제 없이 밑줄 그시고 그러면 공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밑에 업무 보조자 동그라미. 역시 위임 취지에 반해서 썼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죄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이 중간 결제자가 있어요. 이 중간 결제자도 그 위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간접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 결제자도 위조죄의 공범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행위는 위조 변조죠. 자, 판례 별표 칩니다. 자, 어느 문서의 작성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그랬어요. 파란색으로 작성 권한을 가졌다. 세모 치시고 권한을 가졌으니까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위조 못하지, 변조 못하지, 자격 모형 못하지. 그쵸? 따라서 문서죄에 나오는 판례를 풀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권한이 있는 것이냐 권한이 없는 것인가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랬었다면 마지막 줄에 그 성립은 진정하다. 성립은 진정하죠. 그래서 하등 작성 명의를 모용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고 봤습니다. 가로 2번 공무원 아닌 자가 밑에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파란색으로 담당 공무원 세모 치시고 똑같잖아 위에서 그쵸? 담당 공무원은 위조 못하지, 변조 못하지, 자격 모형 못하지. 그치? 그랬을 때 담당 공무원이 위조 변조 못한다 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담당 공무원은 위조죄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쵸? 그래서 공무원 아닌 자는 그 죄의 간접 정범도 되지 않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자, 사후 도장 받으라는 사건. 이것도 별표 쳐보시고. 자, 공문서 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작성한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야지 작성한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변조죄라고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그 다음 가로 열고 사후에 동의가 있거나 사후 동의를 추인이라 불러요. 사후에 동의가 있거나 추인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형법에 빠꾸 후진 없다 했습니다. 자, 가로 2번. 자, 피고인이 진정하게 성립된 근무평경서를 작성권자의 동의 없이 수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을이 그 지시에 따라서 진정하게 성립된 그 성적 평경서를 수정하였다면 변조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쵸? 객체권 다 충족하죠. 자, 그 다음 비록 가로 열고 위 피고인이 을에게 그 명의자들부터 수정한 부분에 도장을 받아 놓으라고 지시를 하였다. 무슨 말이지? 명의자들부터 도장을 받아 놓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말은 가로 1번의 마지막 줄 사후에 그 명의자들부터 동의를 받으란 얘기잖아요. 사후에 동의를 받으라 했다 할지라도 범죄는 여기서 진정하게 성립된 근무성적평경서를 수정하였다면 여기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후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변조죄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게 판례죠. 됐죠? 자, 밑에 OX 판례. 빨간색으로 사진을 떼어내고 자기 사진을 붙입니다.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문서 내용의 본질적 중요사항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조로 가요. 위조. 밑에 2번도 사진 동그라미 치시고
사진을 떼었다 붙이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위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 경과하였는데 그걸 조작해서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바꾸지 동일성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리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조죄가 되는 거예요. 자,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 그 유효기간과 날짜를 정정하였다. 이게 바로 뭡니까? 동일성 상실이지. 동일성을 상실시켰다. 그래서 뭐가 권한 없는 자가 했기 때문에 위조죄가 되는 것이지 변조죄가 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4번에 동검사원이 무슨 인증의 확인증의 제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권한이 없는 자라는 얘기죠. 권한이 없는 자가 빨간색으로 허위의 반출증을 작성하였다 하면 공문서 위조죄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됐고 다음 자 변조가 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변조가 되는 거 첫 번째 줄 끝에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일자를 소급 변조하여 새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을 하였다. 가철 첨부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동일성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변조로 보았어요. 추가 기재했으니까 진정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하여 약간 추가 기재했으니까 덧붙이를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동일성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변조가 되죠. 자, 권한이 없는 자가, 그치? 그 기재, 권한이 없는 자가 기재 내용이다 했으니까 동일성이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변조가 되죠. 역시 4번도 권한이 없는 자가 새로운 항을 만들어서 중복 기재하였다 했을 때 동일성이 유지가 되었으므로 이것이 변조가 되는 것이고요. 5번에 공무원이 작성한 것과 개인이 작성한 것이 한 개의 문서 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엇만 바꿨나요? 개인 작성 부분만을 바꾸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동일성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변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임의로 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자가 지멋대로 바꿔치기 하였다. 동일성이 유지가 되었으므로 변조가 됩니다. 다음 피고인들이 자동차 등록증 이 비고란에 그 란을 임의로 변경하였다고 했을 때 역시 변조죄. 그 다음 보조 직무자가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내용을 변경했다고 했을 때 동일성이 유지가 되었다면 변조가 됩니다. 그 다음 안 되는 거 볼게요. 파란편 들어보시고요. 작성 권한자가 직접 위에 서명 날인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했을 때 지시세 묻힙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나오지? 피고인의 기한문서 작성 행위는 작성권자의 지시라든지 승낙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양해가 된다. 양해. 그래서 애당초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양해가 되는 것이므로 그때는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총론의 피해자 승낙할 때 거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허위세 묻히시고 변조죄라고 하는 것은 진정 성립이 전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작성된 것은 객체 탈락입니다. 2번 공문서의 건의라는 부분을 가리고 일부만을 복사를 떴다. 이거 세 묻히시고 자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페이지 가보시면 자 공문서 변조죄는 진정 이미 작성된 문서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정도의 변경을 가하여 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것, 새로운 증명을 만드는 것을 변조라 했잖아요. 그치? 자, 따라서 자, 건의라는 부분을 가리고 일부만을 복사 떴다고 했을 때 이 일부만 복사가 바로 뭐다?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한 것이 아니므로 변조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로 점선을 그었다. 이 점선을 그은 것 자체가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한 것이 아니므로 변전되지 않는다. 대신 손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4번은 전 시간 했죠. 인감증명서 사용용도란에 기재를 고쳤었다라고 했을 때 인감증명서는 공문서지만 사용용도란 부분은 사문서라 그랬습니다. 그 사용용도란에 이 기재를 고쳤었기 때문에 고친 부분이 사용용도란이므로 이것은 사문서 쪽이지 공문서 쪽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이건 쉽지. 풀을 붙였다. 풀 세 묻히시고 볼펜을 사용했다. 세 묻히시고 이건 오신케 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조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공문서 위조 변조죄는 목적범위죠. 그래서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행사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밑에 판례 보시면 자, 그 상대방에게 문서 진정에 대한 이 착오를 불러일으킬 정도이면 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반드시 변조 전에 그 문서의
본래의 용도에 항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진정성에 대한 착오만 불러일으키는 것이면 족하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작용모형죄입니다. 자, 사무사하고 똑같아요. 개념 정의는 다 드렸습니다. 밑에 명의까지 모형하면 위조죄가 된다는 것도 다 말씀드렸고, 자, 판례만 봅니다. 판례 별표, 밑에 판례도 별표. 자, 갑구청장 올라가 볼까요? 갑은 91년도 7월 16일 17시경 부산시 제1구청장에서 2구청장으로 전보가 되었다는 내용의 인사 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그 밑에 각주에 나와 있겠지만 민법상 이걸 도달주의라 불러요. 도달주의.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통보받았을 때 그 효력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전화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제2구청장의 권한이 생긴 것이지 제1구청장 권한은 소멸된 거죠. 그쵸? 그런데 받은 후에 제1구청장 권한에 자기 이름, 자기 결재란에 자기 서명을 한 거예요. 자, 무슨 죄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판결문지 보시면 갑구청장이 울구청장으로 전보가 되었다. 전보 동그라미 치시고. 전보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권한이 있었다가 없어진 것으로 바뀐 거죠. 즉 권한 없는 자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울구청장의 권한이 생겨날 텐데 울구청장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여전히 갑구청장의 권한을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이름은 자기 이름을 썼기 때문에 자기 명의를 사용했으므로 이것은 타인 자격을 사칭한 자격 모형에 따른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자, 밑에 1번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자격을 사칭하는 것이 자격 모형죄가 되죠. 판결로지 2번 식당의 주식, 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과장 결재란에 과장 결재란입니다. 이 사람은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 결재란에 자기 이름을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과장을 사칭했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자격 모형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됐고, 만약에 이 두 가지 판례에서 명의를 타인 명의로 쓰게 되면 공문서 위조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두 가지 판례는 자기 이름을 썼기 때문에 자격 모형죄만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주 참조하시고요. 자, 허위 진단서 작성죄를 봅니다. 자, 조문을 보시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주체가 되죠. 이 사람만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 불러요? 저 밑에 진정신문범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의사는 동그라미 1번에서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만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여기서 탈락입니다. 됐죠? 다시 올라가시고 자,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 밑줄 그어볼까요? 이렇게 이것을 허위 작성했을 때 본죄가 되는 것이에요. 원래 사문서잖아요. 진단서가 사문서인데 원래 사문서의 무용위조는 처벌정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문서의 무용위조이지만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본죄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목적범위 아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행진부는 목적범위 아니다. 외웠죠?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고 자, 허위 작성 갑니다. 허위 작성 쉽잖아요.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했을 때 허위 작성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허위라고 인식했다 할지라도 객관적 진실에 일치를 한다면 그때는 본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판례 갑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치시고 주체가 누구라 했어요? 공무원이 아닌 빨간색으로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주체가 된다 했어요. 대상이 된다 했어요. 따라서 공무원인 의사 밑줄 그시고 X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것이지 본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 출제 잘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객체성을 인정한 판례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최신 판례죠. 작성에 해당하는 허위 사실의 기재는 사실이든 판단이든 가리지 않는다.
현재의 진단명과 증상에 대한 관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옆에 동그라미 2번. 현재까지 진찰 결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향후 치료에 관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 여기서 소견 밑줄. 소견 밑줄. 동그라미 1번에서는 현재의 진단명과 증상 밑줄. 증상 밑줄. 이제 의사가 진단서를 끊을 때 현재의 진단면과 증상을 허위 기재하게 되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되고요. 이 소견에 관한 부분도 잘못 기재하게 되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소견서 동그라미. 소견서도 뭐가 될 수 있다? 이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번에 2번. 의사가 환자의 수용생활 또는 수감생활이 가능 여부에 관하여 기재한 이 의견이 바로 뭡니까? 소견이지. 소견. 그쵸? 환자의 건강 상태에 기초한 향후 치료 소견의 일부로서 의료적 판단을 기대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면 여기서 소견 동그라미. 그쵸? 이 의사가 이 소견서를 장래 건강 상태에 기초한 이 소견서를 잘못 기재하였다면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1번 파란색으로 국립경찰병원장 세무 치시고 그건 공문서지 사문서가 아닌다라 했습니다. 그 다음 입퇴원 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끊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병원 직원이 끊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신분범이라 했잖아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인데 동그라미 2번은 입퇴원 확인서는 병원 직원이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뭐다? 본죄의 객체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음 주관적 요건 관련해서 목적범위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은 필요 없다 했습니다. 자, 밑에 판례 진단서의 내용은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주관적 인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진실에 반할 것. 객관적으로는 진실에 반할 것. 두 번째, 허위라는 인식이 있을 것. 이 두 가지만 갖춰지면 본죄는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은 미필적임은 족하다고 봤습니다. 됐고, 자, 판례 보시게 되면 자, 사체 검안의가 쭉 보시면 소견에 관하여 알지 못함에도 불구 동그라미. 자, 변사자가 뭐뭐 하였다는 취지로 사체 검안서를 작성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 본 검안에 관한 허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파란색으로 소홀히 했다 세모, 오진했다 세모 했을 때는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본죄가 성립하지 않죠. 됐죠? 자, 그 다음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봅니다. 자, 본죄는요, 목적범이에요. 목적범. 그래서 앞에 배웠던 허위 진단서 작성죄는 목적범이 아니지만 본죄는 목적범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주체는 다시 한번 볼까요? 올라가 보시면 공무원이죠, 공무원.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했을 때 성립한 범죄인데 따라서 본죄의 주체는 직무에 관하여 문서 도화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다. 라는 그래서 진정신분범인 거예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1번, 2번 묶으시고 3번, 4번 묶으시고 자, 본죄가 성립을 하려면 권한이 있는 자지. 권한이 있는 자. 권한이 있는 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면 파란색으로 권한이 없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위조죄만 될 뿐입니다. 그 다음 보충 기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본죄가 되지 않고 위조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예를 하나 적어두세요. 보조공무원. 보조공무원은 본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의 주체가 됩니다. 자, 그러나 동그라미 3번 권한 범위 내라 했지? 권한을 범위 내니까 작성 권한이 있는 자지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을 때는 본죄가 가능하고요. 전결권을 위임받았을 때도 역시 본죄가 가능해요. 3번, 4번은 가능한데 1번, 2번은 본죄가 되지 않고 위조죄만 될 뿐이다 하는 거예요. 위조죄. 여기도 위조죄. 됐습니까? 자, 밑에 판례. 자, 본죄는 공무원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자 같은 경우에는 본죄가 될 수가 없다. 됐어요? 되려면 특별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자는 본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객체는 공문서 공도하다. 자, 다음 자, 직무에 관한 문서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상관없고요. 명령, 내규, 관례 상관없어요. 자, 행위를 보시게 되면 허위 작성 다 아시죠? 방법에 제한이 없고 부작위도 가능하다. 3번 보시게 되면 공무원이 실질적 심사권을 가졌든 형식적 심사권을 가졌든 전부 다 본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당연하지. 그런데 지금이야 당연한데요. 한 3, 40년 전에는요. 판례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진 경우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경우로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가리지 않고 가옥대장이든 토지대장이든 등기부든 호적부든 간에 담당 공무원이 허위 신고임을 알면서 기재했을 때는 전부 다 본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 판례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요. 호적을 리니까 공무원이거든요. 호적공무원. 이 호적공무원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기재하였다면 본죄가 된다. 됐죠? 자, 올라가시고요. 변개는 뭐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몰라도 돼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뭐. 앞에 있는 허위 작성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판례도 100% 허위 작성밖에 없어요. 자, 나머지는 됐고, 자, 맨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한 개의 공문서의 이 작성권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1인의 작성행위 완료로서 기수가 된다. 기수가 된다. 여기서 기수가 된다. 자, 나머지 다른 사람의 서명 날인이 없다 하여 본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아시겠어요? 한 사람의 행위로서 완료가 된다고 봤습니다. 됐고, 자, 다음 페이지 판례 보면요. 쉬워요. 이 부분이 쉽단 말입니다. 자, 검은색 한번 들어볼까요? 자, 1번의 담당 공무원이죠. 권한 있는 자지, 그치? 2번도 호변 계좌이니까 권한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부 다 권한 있는 사람들이 한 겁니다.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가 없다. 본인이 직접 출두한 바가 없다. 이게 진실이잖아요.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동시 밑줄긋이고 함께 밑줄긋이고 이게 진실이거든요. 농지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진실이거든. 그리고 대리인이 진실이고요. 공사가 완성되지 아니했다는 거 진실이고요. 무허가 건물이 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빨간 펜 들어보시고 본인이 축조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발급받은 것처럼 동그라미. 이게 허위지. 그 밑에도 그가 직접 신청받은 것처럼 한 것이 허위지 맞지?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니면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야지. 왜 준공검사를 했다고 합니까? 허위지. 동시에 이루어지고 함께 교부 신청이 있었다면 함께 할 것이지. 왜 소유권 이전 뜯기만 해줍니까? 허위지. 허가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왜 허가해 주지? 대리면 대리인이라고 적어야 될 것을 왜 본인이라고 적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안 했다고 적지. 왜 준공사를 했다고 적지? 다 허위죠. 무허가 건물을 왜 허가받은 건물인 것처럼 적지? 맞잖아요.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이게 진실인데. 그치? 왜 적합하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통보서를 작성하지? 허위잖아요. 그쵸? 다음. 실제 참여한 바가 없어요. 원본과 대조하지 않았어요. 갑이 세대주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참여한 바가 없는데 참여했던 것처럼 적지? 원본 대조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원본을 대조했다라고 필이라고 적지? 갑이 세제이면 갑이 세대주를 적지 왜 의리라고 적습니까? 13번에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적었잖아요. 농업 경영 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잖아요. 없는데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적지? 빨간색으로 이거 동그라미. 전부 다 뭐예요? 허위 작성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확인한 바가 없으면 아무것도 적지 말든지 마치 확인을 한 것처럼 왜 적습니까? 그게 설령 관행이라 할지라도 이 관행이
유죄가 무죄를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관행이 잘못됐으면 관행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관행이 정당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본죄가 됩니다. 이런 것은 다 무시하시라고 해서 제가 돼지꼬리를 표현했습니다. 자, 밑에 발레 별표 쳐보시고 밑에 발레 별표 쳐보시고 자, 파란펜 들어보시고요. 자,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 할지라도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내용에 거짓이 없잖아요. 내용이 거짓이 없는데 뭐 공식을 잘못 적용했다 할지라도 내용에 거짓이 없으면 허위 작성이 됩니까? 허위가 아니지. 허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로 2번도 허위 내용에 기재가 없다면 역시 허위는 아닌 거예요. 뭔 법을 적용하든 간에. 자, 그 다음 건축 담당 공무원이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지금 허가서를 내줬잖아요. 군수의 결재도 안 받았는데 만약에 허가서를 내줬다면 허위 작성 맞지만 건축 허가서라는 것이 군수의 결재가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쓴 것은 맞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허위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적어야지 허위 작성인 것인데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 세무치시고 그럼 허위 작성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본죄는 목적범위죠. 그래서 목적범위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본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족합니다. 재산죄가 아니죠. 재산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손해발생 이런 거 필요 없고 위험발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다음 밑에 보시면 역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고의는 충족되는 것이다 고 봤습니다. 상급관청에 양해나 지시가 있었다 해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밑에도 허위란 말 들어가 있지? 허위의 현행범 체포서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했을 때 본죄의 범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객관적 진실이잖아요. 체포사의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아 하였다는 것이 진실인데 왜 고지했다라고 허술히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허위란 말 썼다는 것 자체가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저 밑에 1번 좀 조심하세요. 이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1번만을 추출하였는데 이를 초과하여 뭐뭐 한 것처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관행이라고 한다면 관행세무 치시고 관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고의를 조각시키는 사유는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지? 여기서 15번에 관행이 있다 할지라도 관행이 존재하는 것은 정당화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즉 책임 조각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면 고의는 조각되는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관행이 되면 100% 거의 죄를 인정하거든요. 총론이든 강론이든 모든 판례 중에서 관행이라는 말이 존재하게 되면 거의 다 100% 유죄를 인정하게 되는데 유독 죄가 안 되는 것이 여기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서 고의는 조각된다. 즉 고의는 조각된다는 판례가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이 1번 판례입니다. 이 1번 판례만 잘 받으시고요. 나머지는 100% 유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밑에 2번에서 11시 출발을 11시 도착이라고 기재했는데 이것이 오기라면 죄가 되지 않고요.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따라서 변동이 없다는 확신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별표 쳐드시고요. 그 다음 1.12평 0.25평이 더 증축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때 이것이 아주 사소한 차이라면 고의가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간접정범 가볼게요. 자, 간접정범은 자세하게 배우는 것은 총론 교재 간접정범 파트에서 자세히 배우는데 그 노트를 가지신 분들은 노트 151페이지를 펴보시고요. 노트 151페이지보다 더 자세한 것이 그 노트 총론 교재 노트를 가보시면 거기가 더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 노트 71페이지. 그래서 자세하게 하는 것은 제가 노트 총론 교재 할 때 그때 설명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트 151페이지 와보세요. 강론 교재다 보니까 총론 내용을 다 안다는 전제하에 웬만한 건 생략을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무원이 아닌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게 하면 이때 공무원은 무슨 죄가 됩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되죠. 맞죠? 자, 다시 교재로 와볼게요. 그래서 그 판례가 1번입니다.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권한 없는 자를 이용하거나, 또는 여기서 권한 없는 자를 이용하거나, 또는 작성 권한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이용했다 했을 때 이 공무원은 무슨 죄가 된다? 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경찰서 보안과장이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잖아요. 그 사람이 밑에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담당 경찰관 빨간펜 동그라미. 이 빨간 동그라미가 뭡니까? 이 빨간 동그라미가 도구입니다. 도구. 이 도구를 이용하여 밑에 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게 하였을 때 이 보안과정은 무슨 죄가 된다? 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자, 가로 2번. 비공무원이 작성권자를 이용했다 했을 때 다시 노트 한번 펴보시면 이 2번 1번이죠. 자, 비공무원이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해서, 이때 공무원은 선의자죠. 도구로 이용해서 본죄를 범하게 공문서에다가 허위 작성을 하게 하였을 때는 이 비공무원에게 허위 공문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고 하는 것은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공무원은 그 범죄의 정범 적격이 없기 때문에 본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총론 시간에 그렇게 배우죠. 자, 다시 한번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공무원 아닌 자는 본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다. 그치?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공무원 아닌 자 세모 치시고 본죄의 정범적 격이 없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이제 보조 공무원입니다. 자, 노트 펴보시면 요 3번 보세요. 3번. 요 밑에 3번. 보조 공무원이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하여 공문서의 허위 작성을 하게 하였을 때 무슨 죄가 된다? 허위 공문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그치? 그치? 총론 시간에 그렇게 배우잖아요. 설명은 총론 시간 합니다. 일단 3번 체크하시고 다시 교재 와볼게요. 자, 1번. 자, 이 보조 공무원이 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를 이용하여 본죄를 범하게 하였을 때는 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자, 밑에 판례 한번 갑니다. 밑에 판례, 이 별표. 밑에 판례, 별표. 자, 여기서 주사부가 보조 공무원이에요. 그 밑에 판례도 기한이나 초안 잡는 사람이 보조 공무원이죠. 6급, 7급 공무원 말합니다. 자, 누굴 도구로 이용했나요? 그의 정을 모르는 총무과 직원 동그라미. 그 밑에 판례, 그 허위인 정을 모르는 상사 동그라미를 도구로 이용했지? 했을 때 마지막 줄은 뭐가 됩니까? 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됐죠? 다음 페이지. 자, 예비군 사건 별표 쳐보시고. 자, 판결유지 보시면 보조하는 자가 보조 공무원이죠. 그 밑에 빨간색으로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하였다. 상사 동그라미 치시고. 이 사람이 도구지. 그래서 공문서를 작성하게 했을 때는 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그렇죠? 간접정범이 됩니다. 이때 그와 공모한 자는 그 간접정범의 공무원이 되죠. 자, 이 판례 볼게요. 갑은 예비군 훈련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병 을에게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 방위병 을은 그 정을 모르는 예비군 동대장 병에게 허위 보고한 뒤에 그리고 나서 미리 찍혀져 있던 확인 용지에 갑의 인적사항과
훈련 일자를 기재하여 갑에게 교부하였다. 갑과 을의 측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갑이 있어요. 갑이 방위병이지, 방위병. 방위병이 아니고 예비군이지, 예비군. 예비군입니다. 그리고 을이 이 방위병인데 방위병이 보조 공무원이야. 보조 공무원. 그치?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지? 부탁했다는 거지. 뭘 부탁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을이란 사람이 동대장 병 예비군 동대장에게 허위 보고하였다. 허위 보고하였고, 그래서 이 예비군 동대장이 뭘 했다는 거죠? 공문서에다가 플러스 허위 기재를 했다는 거지. 이 예비군 동대장은 선의입니다. 선의. 이란 사실을 알지 못하죠. 선의. 악의가 아니고 선의. 이 사람 무죄가 되겠네.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 병은 고의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위병이 예비군 동대장을 도구로 이용하여 공문서에다 허위 기재를 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방위병은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되죠. 맞죠? 그럼 이때 예비군은 뭐가 돼요? 예비군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사를 했다면 공모를 했다면 공동정범, 교사를 했다면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자, 보조하는 자가 누구? 을이다. 을. 그 정을 물은 상사 병에게 제출하여 결제하도록 하게 하였을 때 이 사람은 간접정범이 되지만 그가 공모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지. 갑은 그 간접정범의 공범이다. 그리고 이 공모한 갑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죠. 예비군 아저씨니까. 그래서 반드시 공무원이다 그러면 틀려요. 됐고. 자, 밑에 판례. 자, 책임 감리원인 갑. 보조공무원이죠. 보조공무원. 담당 공무원과 공모하여 어떻게 했나요? 그 밑에 을에게 제출하였고 그 공무원들이 결제를 받았다. 이 공무원들이 바로 뭡니까? 도구가 된 거지. 도구가 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감리반원과 담당 공무원인 을이 허위공문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죠. 밑에 판례 보조 공무원 나오네요. 그 밑에 보조 공무원 갑도 보조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중간 결제자인 피고인도 보조 공무원이에요. 보조 공무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상사 과장급, 그 밑에 3번도 마지막에 최종 결제자인 을도 적어도 과장급 이상이잖아요. 과장급 이상이거나 기관장이거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밑에 검은색으로 밑줄 긋던 공무원 갑과 중간 결제자인 피고인은 이제 6급이나 7급, 8급 정도 되겠죠. 결제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공무원 갑과 중간 결제자인 피고인은 전부 다 뭐가 된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둘 다 모두. 맞죠? 피고인과 갑의 행위 둘 다 모두가 뭐가 된다?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된다. 그래서 그 판례 자생식물원 사건에서도 감리반원 갑과 담당 공무원 을은 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그 간접 정범이 된다. 아니 이건 이렇게 나오네요. 담당 공무원 을에게 제출해서 을이 담당 공무원들을 도구로 삼아서 했다면 이 을은 뭐가 되죠? 을은 간접 정범이 되는 거죠. 밑에 나와 있는 간접 정범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피고인 갑이 이 을과 공모했다면 이 갑도 그 간접 정범의 공범이 된다. 결국 여기서는 이 갑 자리에
갑자리에 이 밑에 있는 갑리 단원 반이 이 갑자리 들어온 거예요. 들어갔기 때문에 갑은 그 간접정범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빨간색 동그라미 친 사람들 있죠. 상사, 공무원들 밑에 상사, 최종 결제자인 을 동그라미 친 사람들 전부 다 도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조자가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명의를 작성했다면 그때는 공문서 위조죄가 되죠. 도구로 이용한 자가 없잖아요. 도구로 이용한 자가 없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가 된다. 밑에 판례 별표. 자, 보시면 여기까지는 했죠? 여기까지는 했다. 작성권자의 결제를 받았다면 간접정범이 되겠지만 결제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했다면 위조죄만 될 뿐이다. 결제 없이 했다면 위조죄만 될 뿐이다. 그쵸?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파란색으로 세무친 거예요. 자, 직무유기죄의 관계. 자, 이 부분은 제가 총론 부작위범 할 때 하는데, 자, 여기서 그 허가 조건 위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밑에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비리 은폐 목적일 때는 뭐만 된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된다. 밑에도 비리 은폐 목적일 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된다는 겁니다. 뭐는 되지 않나요? 직무유기죄는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총론 시간에 하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이 판례는 CF. 예외 판례입니다. 자, 군직원이 허가를 해 주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 세무치시고 그래서 이를 허가해 주기 위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뭐는 가능하다? 그렇지. 직무유기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죄가 두 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되고 직무유기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다 되고 경합범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 은폐 목적일 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되지만 허가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그래서 이를 허가해 주기 위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직무유기죄까지도 된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